안녕하십니까. 실전 경매 노하우 39번째 시간 앤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등기부의 갑구와 얼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고 얼구는 소유권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부를 보는 방법은 경매를 하지 않아도 집을 사고 팔 때 꼭 필요한 것이니 유의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등기부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겠는데, 등기부에 대해서 표제부는 이미 여러분이 배우셨고요. 오늘은 갑구와 얼구를 배우실 겁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고요. 얼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여러 가지 권리가 기록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등기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등기부는 표제부와 갑구, 얼구로 구성되어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자, 표제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오늘은 갑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등기부가 쭉 연결돼서 표제부 다음에 갑구가 나오고요. 또 갑구 뒤에는 얼구가 나오는데, 갑구는 소유권에 관계된 사항을 모두 기재하죠. 소유권을 그 앞전 소유주로부터 이전받았다는 내용이나, 건축물 같으면 등기부가 없는 상태에서 새로이 등기부가 만들어져서 보존 등기를 하죠. 자, 이런 내용이 이 갑구에 모두 기재됩니다. 그리고 소유권의 많은 변동에 대한 사항이나 또 소유자의 내용에 대한 기록, 이런 것들이 모두 갑구에 올라가죠. 또 갑구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압류나 가압류가 갑구에 올라가죠. 그리고 지금 제가 경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경매가 시작되었다는 기록도 역시 이 갑구에 올라갑니다. 그 외에 또 중요한 것이 이 가처분이나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 이런 것들이 모두 갑구에 올라갑니다. 경매 물건은 당연히 이렇게 지저분한 여러 가지 권리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경매로 여러분들이 낙찰받은 이후에 이러한 권리들이 모두 없어지느냐 아니면 남아있느냐가 중요하죠. 보통은 압류와 가압류는 당연히 지워집니다. 경매에 대한 기록도 지워지죠. 그러나 가처분이나 가등기는 지워지기도 하고 지워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자, 이거 지워지느냐 지워지지 않느냐, 이걸 판단하는 것이 권리분석이죠. 만약에 경매가 아닌 일반 부동산에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있으면 반드시 이것을 정리한 다음에 매매가 돼야 되겠죠. 자, 갑구에서 유의하실 내용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등기부상의 권리의 순서입니다. 자, 이 권리의 순서라는 것은 다음 시간에 배울 말소나 인수하고 관계가 되는데요. 어떤 권리가 앞에 있고 뒤에 있느냐가 많이 중요합니다. 이 권리의 순서는 말소되느냐 아니면 인수냐를 결정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어느 권리가 먼저 금전채권일 경우 먼저 배당을 받느냐. 자, 이것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권리의 순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는데, 권리의 순서라는 것이 한 구의 것만 비교를 해서 순서를 정한다면 매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구에 있는 권리끼리 순서를 정한다. 예를 들어서 가압류가 앞에 있고 그 뒤에 가등기가 있다면, 자, 가압류라는 것은 금전채권이니까 낙찰로 지워지고,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가등기도 지워지죠. 그런데 갑구에 가등기가 먼저 있고 가압류가 있을 때, 이 가등기가 소유권을 청구하기 위한 가등기라면 이것은 지워지지가 않죠.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가압류만 지워지죠. 자, 이 가등기가 살아남느냐 지워지느냐는 이 순서에 달린 거죠. 그리고 얼구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얼구에 있어서
건저당이 설정되고 그 뒤에 지상권이 설정되었다면 경매로 건저당은 항상 말소가 되니까 그 뒤에 있는 지상권도 말소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상권이 먼저 설정되고 뒤에 건저당이 있다면 건저당은 말소되지만 그 앞에 있는 지상권은 살아남을 때가 있습니다. 역시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한 구에 있어서는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는 그 권리의 순위번호에 의해서 쉽게 순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갑구도 그렇고요. 얼구도 그렇고. 그런데 갑구에 있는 권리와 얼구에 있는 권리 간의 순서를 정할 때는 순위번호로 갖고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구에 있는 가압류와 얼구에 있는 건저당이 어떤 것이 빠르냐는 순위번호로 결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다른 구에 있는 권리관계는 이것이 언제 접수가 되었느냐, 접수일자로 접수가 빠른 것이 앞선 권리죠. 또 간혹은 접수일자가 동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접수번호가 빠른 것이 앞선 권리가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등기부의 갑구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실제 사건과 실제 등기부를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등기부를 공부하는 날이죠. 그래서 앞쪽에 있는 물건에 대한 내용은 그냥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에 있는 걸린상가가 경매가 나왔고요. 1억 2천짜리가 2008년 현재 4월에 4,300까지 유찰되어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자, 가격이 많이 좀 떨어진 쪽인데요. 그것은 토지의 지분이 없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자, 등기부를 보면 실제 그 등기부를 보시기 전에 이렇게 간추려서 순서를 정해놓은 내용을 먼저 보시면 나중에 본등기를 보실 때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자, 2001년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고요. 자, 전세권을 이게 집합 건물입니다만 전세권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전세권 뒤에 가처분이 있는데 이 가처분이 중요합니다. 자,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해달라는 가처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건물에 대지권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등기상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내용입니다. 자, 건물만 경매 대상이고요. 그 위쪽에 보면 이 건물에 대지권이 없다는 데 대한 기록이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하는 것이 등기부니까 같이 등기부를 보실까요? 자, 화면이 좀 늦게 뜹니다만 여러분들이 보시기 쉽게 등기부를 조금 키우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미리 그 표제부 쪽은 공부를 하셨습니다만 오늘도 간단하게 표제부도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자, 이것은 집합건물의 등기부고요. 집합건물의 등기부는 표제부가 두 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동에 대한 표제부가 나오고요. 또 그 아래쪽에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가 나오죠. 자, 아래쪽에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표제부 아래쪽에 한 동 전체에 대한 대지권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대지권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대지권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은 미등기일 수도 있고 아예 대지권이 없을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가 역시 나오고요. 전유 부분에 대한 이 401호 45평방미터에 대한 역시 지분 대지권이 나와야 되는데 역시 그러한 기록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아래쪽에 표제부 밑에 이제 갑구가 나옵니다. 갑구에는 자, 건물이니까 맨 위에는 항상 보존 등기가 나오죠. 자, 순위번호,
등기 목적, 소유권 보존, 그리고 접수한 날짜가 있고요. 등기 원인, 그리고 그 권리자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 아래쪽에 가압류가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말소된 상태입니다. 자, 그 아래쪽을 볼까요? 계속 갑구입니다. 위에 있었던 가압류를 말소시켰다라는 기록. 그리고 새로운 가압류가 또 있었는데 역시 또 말소시킨 기록. 자, 가압류가 여러 분 설정되고 말소되고 반복했었습니다. 자, 등기부 내용을 보면 뭔가 복잡하게 권리가 엉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결국은 가처분이 들어오고요.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겠다라는 가처분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지권이 없다는 뜻이 되고 결국 건물을 매입하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와 타협을 해야 되겠죠. 자, 그 아래쪽에 계속 갑구에 대한 내용이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요. 최종적으로는 소유권 이전된 것도 나옵니다만 경매가 시작됐다라는 기록도 나옵니다. 이미 한번 경매가 2003년에 진행됐다가 해제를 했었고요. 또 경매가 시작되고 경매도 여러 번 시작을 했습니다. 강제 경매, 임의 경매. 자, 이것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사연이 많은 건물로 보입니다. 자, 갑구가 아주 길게 계속되는데 현재 경매가 개시되고 있는 사건은 요 마지막 갑구의 마지막 쪽에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세금에 대한 체납 세금에 대한 압류도 기록이 보입니다. 자, 그 아래쪽에는 이제 얼구죠. 소유권 이외의 사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얼구도 역시 자, 처음에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자, 순위번호나 등기 목적 이런 것은 갑구하고 내용이 차례가 똑같습니다. 자, 결국 전세권자가 건물에 전세를 들어왔다가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에 휘말려서 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결국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그런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자, 전세권 이후에도 많은 기록들의 변화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죠. 자, 그러면 다른 사건을 또 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는 토지에 대한 등기부를 보겠습니다. 자, 잡종지가 6,124평방미터가 경매가 나왔고요. 3억에 감정돼서 2008년 5월 현재 1억 9,500에 경매가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자, 토지는 지목은 잡종지로 되어 있네요. 자, 오늘은 그 토지의 내용, 물건의 내용보다는 등기부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토지 등기부를 보면 자, 소유권을 이전받고 자, 건저당이 여러 개 설정되고 또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자, 두 번째 순위의 건저당권자 조 씨가 임의경매를 신청했는데 경매 신청 이후에 1번 건저당에 대한 예고 등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번 건저당을 말소해달라는 그런 내용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소 기준은 어쨌든 지금 시비가 가려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첫 번째 건저당, 그러니까 예고 등기로 지금 다투고 있는 건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관계되는 실제 등기부를 같이 보실까요? 역시 화면을 조금 키우겠습니다. 자, 토지 등기부 역시 표제부부터 나타나죠. 표제부의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지목이 잡종지로 나타나고요. 또 면적이 평방미터로 나옵니다. 자, 바로 갑구가 나오죠. 자, 소유권에 대한 내용인데, 자, 올려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갑구 당연히 1번부터 되는데, 자, 이 내용이 현재의 등기부 이전에서 옮겨온 거니까, 그래서 전 8번, 그 이전의 등기부에서는 순위번호 8번의 기록이다. 이런 뜻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접수하고 등기 원인, 그리고 권리자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는 권리자의 등기 당시의 거주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압류나 이런 것들이 기록된 내용이 나오죠. 자, 아래쪽에 세금 압류에 대한 기록도 나오고요. 자, 임의경매, 얼구의 건저당이나 전세권으로 경매를 신청했을 때 임의경매죠. 자, 그리고 사건 번호가 나오고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이름 주소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얼구를 보겠습니다. 자, 건저당이 설정된 기록이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도 또 두 번째 건저당, 그리고 세 번째 건저당이 설정됐다가 말소된 내용, 그리고 예고등기, 아까 말씀드렸던 예고등기가 나옵니다. 자, 건저당에 대한 예고등기니까 건저당은 얼구에 기록되죠. 얼구 건저당에 대한 예고등기니까 이 예고등기는 얼구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소유권, 갑구에 있는 소유권에 대한 다툼에 의해서 예고등기가 붙는다면 그 예고등기는 갑구에 기록이 되겠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사건을 볼까요? 자, 그 다음 사건은 전라남도 담양의 대지입니다. 자, 대지 1128평이 경매가 나왔습니다. 자, 2008년 4월 처음 경매 시작하는데 감정가가 1억여 원 되네요. 자, 그 아래쪽에 내용을 조금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까 이런 앞에 정리된 등기부 내용을 보셨고 그 뒤에 실제 등기부 내용을 보셨는데 실제 등기부 내용을 사실은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등기부만 보면 그 순서를 정하는 게 쉽지가 않죠. 아까 갑구끼리의 등기 권리 순서는 어떻게 정한다. 갑구와 얼구끼리의 그 권리 순서는 어떻게 정한다고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실제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해본 결과가 여기에 나오는 자료와 같은 순서로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먼저 여기 정리된 내용을 볼까요? 자, 소유권이 이전된 기록, 그리고 두 번째 순서가 가등기입니다. 이것은 담보가등기가 아니고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청구권 가등기여서 결국 선순위니까 인수로 나옵니다. 그 이후에 소유권이 가등기를 그대로 둔 채로 소유권이 두 번 이전되고 그 이후에 가압류가 있었고요. 이 가압류권자 중에 한 사람이 강제경매를 신청했는데 자, 이 내용대로라면 말소기준 권리는 가압류가 되니까 그 앞쪽에 있는 가등기는 지워지지 않고 살아남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실제 등기부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토지 등기부고요. 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자주 보셨으니까 이 내용은 잘 아시겠죠. 토지의 표제부,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 그리고 면적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갑구 기록이 나옵니다. 자, 소유자가 누구고 언제 취득했고 소유자의 주소가 어디다. 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아래쪽에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가등기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자, 가등기가 2000년 3월 달에 설정되었고 그 가등기 권리자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습니다. 자, 가등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좀 정상적인 내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자, 어쨌든 가등기는 선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가등기의 날짜가 매우 중요하죠. 2000년 3월 28일. 이것보다 빠른 얼구의 권리는 없습니다. 2000년 3월 8일. 얼구는 아예 기록이, 얼구에 대한 내용이, 권리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아예 얼구는 없는 그런 등기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등기가 가장 앞선 기록이 되고 그 이후에 있는 가압류에 의해서 현재 강제경매가 진행되고 있죠.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그 가등기가 과연 지워지느냐 안 지워지나. 현재로서는
안 지워지는 걸로 나타납니다만 그 내용이 판단이 되어야 이 사건은 입찰을 할 수가 있죠. 자, 이상과 같이 등기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앞에서 표제부와 갑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등기부의 얼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얼구는 소유권 이외의 모든 기록을 한 것이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올리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근저당, 자, 집합건물의 전세권, 역시 주택의 임차권 등기, 그리고 지상권도 역시 이 얼구에 올라가고요. 지역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역시 얼구에 올라갑니다. 자, 얼구에 올라가는 이러한 권리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혹은 등기부가 깨끗한 물건은 아예 얼구에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죠. 표제부나 갑구는 없는 부동산이 없죠. 모든 등기부에 표제부나 갑구는 있지만 간혹 얼구 자체가 아예 없는 등기부도 있습니다. 자, 얼구에 있어서 주의하실 거는 특별한 게 없겠네요. 근저당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되고 보통 은행에 대출을 받고 근저당을 설정하면 채권 최고액이라는 기록을 합니다. 자, 은행에 1억을 대출을 받으면 보통은 1억 2천이나 1억 3천 정도를 여기다가 설정을 하죠. 그것은 빌리기는 1억을 빌렸지만 이자나 여러 가지 비용을 나중에 고려해서 은행에서 최고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을 미리 등기부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1억 3천을 채권 최고액으로 기록했다 그래서 실제 은행이 받아가야 될 금액이 1억 3천이라는 뜻은 아니죠. 중간에 일부 갚았을 수도 있고요. 보통은 1억 3천 이하로 되죠. 자, 얼구의 내용은 좀 간단합니다만 실제 등기부를 보고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자료를 보실까요? 전라남도 신안에 임야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아주 큰 평수네요. 44,400여 평방미터고요. 자, 감정가는 5,300만 원. 2008년 6월에 현재 대략 한 3천만 원 정도의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준보전 산지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준보전 산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아래쪽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역시 등기부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등기부 위주로 말씀을 드리죠. 자, 2004년도에 현재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이후에 지상권과 근저당이 같은 날 접수됐습니다. 최모 씨가 지상권과 근저당을 같이 설정을 했는데 보통은 지상권과 근저당을 같이 설정할 때는 지상권이 근저당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쓰입니다. 그리고 근저당을 앞에 하고 지상권을 뒤쪽에 같은 날짜에 접수를 하더라도 그 순서는 보통은 근저당이 먼저고 그 다음에 지상권을 하는데 여기는 지상권을 먼저 설정을 했네요. 자, 그리고 그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자, 외형상 말소기준 권리가 여기서는 근저당이니까 같은 날이지만 순서가 빠른 지상권은 소멸되지 않고 인수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지상권이 토지를 이용하기 위한 지상권이 아니니까 실제 이 지상권이 소멸되고 안 되고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와 협의를 하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상권을 말소시켜주지 않는다면 자, 이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면 결국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는데 곤란을 겪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거나 실제 등기부를 같이 보실까요? 자, 토지 등기부고요. 위에
표제부가 나타납니다. 소재지, 지목, 면적이 나오고요. 자, 갑구의 소유자, 그리고 소유자가 주소가 바뀐 기록. 자, 이게 소유자에 대한 기록. 그리고 그 밑에 1-1이라는 것은 부기등기라 그러죠. 거기에 비해서 이것을 주등기라 그럽니다. 부기등기는 권리의 변동이 아니고 앞에 있는 주등기상의 내용에 변동이 있어서 부기등기를 하는 거죠. 즉 주소가 소유자의 주소가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기록입니다. 권리상의 변동은 아니죠. 자, 그 아래쪽에 이제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소유권이 또 이전되고요. 경매가 결국 들어왔는데, 자, 얼구를 보면 지상권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니까 얼구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건저당도 얼구에 기록이 되죠. 자, 두 개의 권리가 1번, 2번 이렇게 차례대로 됐으니까 당연히 순위번호가 빠른 지상권이 먼저 걸립니다. 그리고 실제 날짜는 같은 날 접수가 되었는데 그 접수 번호가 아래쪽에 427번, 428번 나란히 설정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상권은 건저당을 보호하기 위한 채권 회수를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지상권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건을 볼까요? 자, 평택에 걸린 주택이 경매가 나왔습니다. 규모가 좀 큰데요. 자, 잘 보시죠. 걸린 상가가 경매가 나왔습니다. 토지 건물 2005년도에 10억에 감정이 됐었고요. 2005년 10월 달에 5억여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그 아래쪽에 등기부를 좀 보실까요? 자, 건물 등기부를 보시면, 자, 여러분 잘 보시죠. 2004년 5월 18일 날 윤 씨가 보존 등기를 했습니다. 같은 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었습니다. 또 역시 같은 날 건저당이 있었고요. 또 역시 같은 날 건저당이 또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포함해서 2004년 5월 18일 날 4개의 권리가 같은 날 올라갔죠. 자, 여기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당연히 1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의 가등기, 건저당이 과연 여기 나타난 기록대로라면 이것은 권리상에 중대한 하자가 있죠. 무슨 얘기냐면 이 가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는 건저당이 되겠죠. 말소 기준 권리인 건저당보다 앞서 있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다면 이것은 인수가 되죠. 그래서 이 물건은 가등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낙찰받으면 안 되는 물건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이 가등기가 과연 건저당보다 빠르냐? 이게 중요하죠. 만약에 같은 날짜니까 건저당보다 뒤에 있는 가등기라면 이 가등기는 말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등기부를 같이 보실까요? 자, 등기부상에 지금 다툼이 있는 꼭 밝혀야 될 내용이 건저당과 가등기가 어느 것이 빠르냐입니다. 자, 다른 것은 생략하고요. 두 개의 권리에 대해서만 보시죠. 자, 가등기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등기가 2004년 5월 18일 날 소유권 보존한 날 같이 설정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같은 날일 때 아까 제가 칠판에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권리가 다른 구에 있을 때, 지금 여기는 갑구죠. 건저당은 얼구에 있습니다. 얼구에 있는 권리와 갑구에 있는 권리가 어느 것이 빠르냐를 비교할 때는 그 접수 날짜를 보라 그랬고요. 근데 이 접수 날짜가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접수 번호를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기억을 해 두시죠.
가등기는 15615번입니다. 보존등기는 그보다 앞선 15613번입니다. 자, 여기는 5번입니다. 자, 그러면 근저당은 과연 몇 번일까요? 역시 같은 날 5월 18일 날 접수되었고 여기는 4번입니다. 가등기는 갑구에 있는 가등기는 15615번이었습니다. 자, 근저당은 4번이죠. 같은 날짜하고 동시에 접수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순서는 근저당이 빠르고 가등기가 늦죠. 그러면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니까 가등기는 낙찰 이후에 이것은 말소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가등기가 앞선다면 이 가등기는 인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갑구와 을구의 서로 다른 구에 있는 권리를 비교할 때는 접수한 날짜를 보시고 이 앞에 있는 순위 번호는 상관없습니다. 뒤에 있는 접수 날짜 그리고 접수 날짜가 같을 때는 분명히 접수 번호가 다를 테니까 그 접수 번호로 순서를 정하시면 됩니다. 자, 등기부에 대한 내용을 자, 오랫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여러분들이 등기부에 대해서 모르는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자택에서 등기부를 떼시고자 할 때는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소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등기부를 발급받으실 수가 있고 또 여기에 등기 정보로 들어가셔서 부동산 등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또 따로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등기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린 내용도 결국 이쪽에서 제가 간추려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제부든 갑구든 을구든 등기부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를 이 안에서 한 번 더 거치시면 좋겠죠. 이상 사례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등기부에 대해서 배우셨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등기부에 여러 가지 권리가 있는데 그 순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순위에 따라서 등기부에 있는 권리가 낙찰된 이후에 살아남느냐 소멸되느냐를 정하는 거고요. 또 등기 그 순서에 따라서 배당의 순서가 달라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구, 예를 들어서 갑구면 갑구 내에서 권리 간의 순위는 그 순위 번호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갑구에 있는 권리와 을구에 있는 권리 간의 순위는 접수 번호와 접수 일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셨습니다.